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코로나. 지금까지 안 걸렸으면 대인관계에 문제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걸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 망상을 하면 되게 술술 써내려 가져서 오늘은 와디프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주제는 미란이가 만약 검은 조직이라면 어땠을지 한번 망상을 해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원작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영상입니다. 당신이 만약 코너 원작을 사랑하고 원작과 다른 스토리가 이상한 남자의 아가미에서 흘러나온 걸 원치 않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을 한번 이번 기회에 고쳐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순수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줄 것 같이 생긴 미란이는 사실 큰 비밀을 하나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수께끼의 범죄 집단인 검은 조직이라는 곳에 몸을 담고 있다는 비밀이었죠. 미란이가 검은 조직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알려면 뉴욕 사건으로 시간을 되돌려봐야 합니다. 그때 당시 미란이는 FBI에게 쫓기던 연쇄살인마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구원받은 연쇄살인마는 왜 자신을 구한 거냐고 물었고 도일이가 대신해서 사람 목숨을 구하는데 이유 따윈 없다고 말을 했었죠.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미란이의 마음 한편은 그런 사람을 꼭 구했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도일이한테 상담을 해보고 싶었지만 도일이는 사람을 구하는데 이유 따윈 없다고 말하며 미란이를 옹호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말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본 사람 중 좀 이런 것에 대해 잘할 것 같은 사람인 샤론 민녀들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샤론은 미란이를 보자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조금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미란이는 샤론에게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해줬고 샤론은 그것을 듣자 한동안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생각을 하던 샤론은 미란이에게 너가 한 선택은 존중받을 만한 선택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범죄자를 갱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너의 마음은 아름다웠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자를 살린다고 해서 그들이 갱생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날 뻔한 강도를 살린 다음 바로 그 강도에게 살해를 당했다 라는 기사를 보여줬고 그 외에도 목숨을 구원받은 범죄자가 정신 못 차리고 다른 곳에서 범죄를 저지른 기사들도 보여줬습니다. 미란이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먹었고 어떻게 목숨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냐고 물어봤습니다. 샤론은 그 질문에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데 이유가 없듯이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유 따윈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란이가 목숨을 구원받았다고 가라데를 그만두지 않듯이 이들에게 범죄라는 건 그저 재밌는 취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란이는 뭔가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샤론은 그런 미란이의 변화를 살짝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샤론은 미란이에게 그런 범죄자들을 없애고 싶지 않냐고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자신과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샤론이 말하길 자신은 사실 어떤 비밀스러운 조직에 속해 있는데 이 샤론이라는 신분 역시 가짜라고 말하며 갑자기 가면을 벗어버렸습니다. 미란이 존나 당황했습니다. 샤론은 분명히 할리우드에서 오랫동안 연기를 했던 배우라고 들었는데 가면을 벗은 샤론의 모습은 많아봐야 3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성이었거든요. 샤론은 자신을 베르무트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 들어간다면 너가 그토록 증오하는 범죄자놈들을 잡아 족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란이는 이 여자의 말을 믿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베르무트라는 여자의 눈을 보고 있으면 뭔가 바가민이 여자친구가 10명 있다고 말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녀를 믿고 조직에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베르무트는 왜 미란이를 조직에 가입하도록 유도했을까요? 그녀는 미란이를 가까이서 보고 싶기도 했고 미란이가 가지고 있는 무력이라면 자신의 조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쳐서라도 미란이를 조직에 데리고 왔던 거였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검은 조직에 없애는 사람들이 전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 알게 되겠지만 일단 미란이가 이곳에 발을 디뎠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미란이는 그날 이후로 검은 조직에 들어가게 됐고 브랜디라는 코드명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 미란이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큰 거부감이 들어서 그냥 나가겠단 말을 했지만 옆에서 베르무트가 따라다니며 지금 죽이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하나 읊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줬습니다. 물론 거짓말과 과장이 섞여있긴 했지만 미란이는 그것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으며 그동안 배웠던 대전차용 무술들을 써가며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족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흐르자 미란이는 조직 내에서 유능한 조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 워커, 베르무트 등 간부급과 어깨를 견주는 사람이 됐었죠. 하지만 이렇게 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소꿉친구인 도일이를 비롯하여 아빠인 유명한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란이의 이중생활이 지속되다가 도일이와 함께 트로피컬랜드에 놀러가게 됐습니다. 미란이는 오랜만에 일상을 즐기며 놀고 있었는데 롤러코스터에서 진과 워커를 만나게 됩니다. 저 인간들이 여기 왜 있나 싶어가지고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고 멍청한 워커가 아는 척을 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진이 한 대 쥐어박아가지고 겨우 아는 척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무튼 해서 모른 척을 하고 같은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그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도일이가 사건을 풀어준 덕분에 사건이 빠르게 해결됐습니다. 미란이 이곳에 계속 있으면 진과 워커하고 마주칠 것 같았고 아까의 사건 때문에 슬퍼하는 척을 하며 얼른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일이가 갑자기 볼 일이 있다고 말하며 미란이를 두고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는 뭔가 불안해가지고 도일이를 따라가 봤습니다. 미란이는 도일이 새끼가 축구를 해서 그런지 존나 빠르다고 생각하며 놀이공을 뒤져가며 찾아보고 있었는데 놀이공원 뒤편에 가보니 도일이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도일이를 진과 워커가 바라보고 있었고 미란이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게 뭔 짓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진은 미란이에게 이 탐정놈이 자신들의 거래 장면을 보고 있어서 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뒤를 쫓는 놈들은 무조건 죽여야 하니 조직에서 개발한 독에까지 먹였다고 하네요. 미란이는 지금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
사실이냐고 말했습니다. 지는 살짝 웃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죽인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흉악범일 거라고 생각한 거냐고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미란이는 솔직히 자신이 지금까지 제압한 사람들 모두가 흉악범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는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괜한 의심받지 말고 나중에 걱정하는 척하며 이 탐정놈의 집에 찾아가봐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을 하고 진가워커는 그 자리를 벗어났고 미란이는 도일이 곁에 남아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도일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점점 도일이의 몸이 줄어들더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혹시나 죽은 건가 싶어가지고 심장 소리를 들어보니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이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있었는데 주변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도일이가 살아있는 걸 확인했으니 일단 자리를 벗어나기로 합니다. 미란이 일단 집으로 돌아간 척했다가 분명 어려진 남도일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며 도일이 집으로 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도일은 그 집에 박사님과 함께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경을 끼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박사님은 미란이에게 얘는 자신의 사촌인데 미란이가 맡아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미란이는 솔직히 이대로 남도일을 놔두면 분명 검은 조직에게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박사님이 상황을 만들어주니 더 기뻤습니다. 그래서 미란이는 도일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고 일단은 도일의 정체를 모른 척 해줬습니다. 그렇게 미란이와 도일이는 함께 살게 됐고 미란이는 혹시나 그 약에 자신이 모르는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니 약을 연구하는 연구원한테 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연구원 중에는 셰리라고 하는 미란이 나이 또래의 조직원이 있어서 물어보기가 그나마 편했고 셰리에게 아포톡신 486구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셰리는 왜 이걸 물어보는 걸까 하는 표정을 지으며 일단 미란이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줬고 미란이는 들어보니까 더 이상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란이는 바로 베르무트를 찾아갔고 자신이 지금까지 죽였던 사람들 중에 무고한 사람도 있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베르무트는 네 말이 맞다고 지금까지 속여온 건 미안하지만 너도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알아봤자 넌 너무 멀리 왔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란이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이제 조직의 손을 벗어나기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란이는 누군가가 자신을 이 조직에서 빼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흐르고 흘러 쉐리는 조직의 혐오를 느끼고 조직을 나가버렸고 도일이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은 다음 키르라는 조직원을 숨겨두고 조직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미란이는 도일이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조직은 그런 미란이를 놔두지 않았고 키르를 되찾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미란은 별수 없이 FBI 눈을 피해 키르를 되찾아오는 임무를 맡게 됐고 남몰래 키르의 병실에 숨어들었습니다. 미란이는 조용히 키르만 빼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미란아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는 코난과 이상윤이 서 있었고 미란이는 심각하게 당황했습니다. 미란이는 일단 미즈나 시레나가 잘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다 라는 식으로 얼버무렸지만 했지만 코난은 굉장히 슬픈 눈을 하며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지었던 죄값을 받고 그 조직에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미란이 이미 늦었다고 말하며 자신은 너무나 많은 생명을 뺏어서 너가 있는 곳으로는 못 돌아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코난은 아니 도일이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자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란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란이는 도일이가 왜 이렇게 선을 넘은 자신을 챙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왜 이렇게 자신을 신경 쓰는지 물어봤습니다. 도일이는 미란이 너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미란이는 그 말을 듣고 예전에 조직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고 울면서 도일이에게 진짜로 돌아갈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도일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 거라고 확신을 줬습니다. 과연 미란이는 조직의 눈을 피해 조직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와디프, 미란이가 검은 조직이었다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대본 짜는 거 되게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란이가 인간병기 수준으로 무술을 잘한 덕분에 검은 조직에서 스카웃을 해갔다 라는 식으로 대본 짜다가 와 이건 너무 해봤다 싶어가지고 지웠고 그 다음번에는 행방불명된 도일이를 찾다가 결국 조직과 손을 잡아버렸다 라는 식으로도 써봤는데 개바인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온 게 이런 스토리인데 이런 스토리도 솔직히 좀 뭔가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네요. 역시나 망상은 개싼 말도 안 되게 도일이와 뭉치의 사랑 이야기처럼 뇌를 비우고 쓸 수 있는 주제로 해야 잘 써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 주제를 한다는 소리가 아니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